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유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이 쓴 그 글이 상당히 눈을 끌었습니다. 586 물러가라는 민주당의 그 박지원 젊은 그 공동위원장 말이 옳다는 그런 제하의 글인데, 말은 옳지만 그도 완전히 꺾였습니다. 윤호중한테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자체가 묵사발 돼버렸습니다만은 일단 586 물러가라는 박지현의 말이 옳다라는 그 제하의 글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그런 요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586 잘 아시죠? 50대 후반 586 운동권 권력, 이것이 26살 난 그 여성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 아주 그냥 물러나라 소리를 하고 그냥 홀로 혁신의 기치를 들자 무자비하게 그냥 무자비하게 그대로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586 권력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당신들 그만 물러나라는 요구를 완력으로 지디겨버린 진압작전입니다. 이 어린 게 간띵이가 붙나? 어디다 대고 감히 대드느냐, 이런 투가 아닙니까 이게. 이게 윤호중이의 책상 땅 치고 그냥 확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불호령한 것은 그런 투 아닙니까? 유근일 주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탈린이 니콜라이 부하린, 그레고리 지엔노비에프, 레브 카메네프 등 딴소리를 반당행위로 몰아가지고 숙청한 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박지원이가 그들급은 아니지만은, 별것도 아니지만 별급도 아니지만, 소위 권위에 맞서서 치닫는 짓, 이런 것은 이 치받는 짓, 이건 실은 586 집단의 장기였는데, 이 586 집단의 장기가 뭐냐면 오히려 권위에 맞서서 막 칩니다. 자기네들은 쳤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치니까 그냥 그대로 그 용서 안 합니다.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그 좋은 뜻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홀로 흐느끼는 것으로서 끝나는 이런 드라마가 연출된 거죠. 이 586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이전의 모든 세대, 선배 세대들을 완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수정주의자, 자유방임주의자라고 이렇게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온건 좌파는 안 되고 오직 자기들처럼 민족해방, 민중주의, 민주주의 혁명, 주사파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나 오늘 후배 박지원이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내로남불에 아주 극치죠. 왜 자기들은 남을 모조리 타도하려 하면서 자기들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고 박살을 내겠다는 이런 자세 말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신성 불가침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성스러운 세인트 패밀리입니까? 특권 계급입니까? 왕족입니까? 이거에 바로 유사 전체주의 퇴물들 아닙니까? 그런 자기들에게 박지원처럼 대드는 게 100번 옳지. 그럼 참 충성맹세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 586 마초 블록버스터라고 이렇게 이분은 표현합니다. 이 유근일 주필은 586 마초 블록버스터는 학계에서도 매우 관심 있는 소재가 되어 왔는데, 권위주의는 우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좌익에도 있는가라는 논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위주의란 타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권위주의 아닙니까? 좌파만이 권력을 독식하는 것처럼 경직된 사고방식. 권력은 자기들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586들의 생각. 이 586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전한 586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86 주사파 운동권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NL 계열.
적으로 일단 지목되면요 무자비하게 응징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 도덕적 절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위계 질서에 아주 집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유근일 이 주필은 지금 사상적 이념적 무장이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중간에 완전히 휘청거리고 잘못돼 나갔다는 바로 이거 뭐 대깨문이라든가 뭐 개딸이니 아니 대한민국의 딸이 왜 개딸입니까? 개딸. 이런 말들이 뭡니까? 대깨문이 뭡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586이 무슨 진보입니까? 진보의 헤드입니까? 있는 그대로 현실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586 운동권은 진보가 아니라 수구 꼴통 꼰대 반동 기득권 부패 억압자란 팩트 그 자체입니다. 지금 586 이 운동권 좌파 운동권들 586의 그 주사파 운동권들의 그 전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진보가 아닙니다. 수구 꼴통들입니다. 꼰대고 반동이고 기득권이고 부패 억압자라는 팩트 그 자체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 유근일 주필의 말은 100% 옳은 말입니다. 자유민주 국민은 그래서 계속 지금처럼 나가면 되는 겁니다. 586 팬덤에는 뭐라 말해봤자 입만 아플 테니 내비둘 수밖에 없지만 다만 중간 스펙트럼엔 거듭거듭 호소하고 해서 잘 살피고 해서 586은 새 세력이건커녕 하나의 소위 구태 중에 상구태 구체제라는 것을 잘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박지원은 그래서 이재명이 갖다 앉힌 사람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젊은 피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표 얻으려고 갖다 앉혀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젊음이란 것은 노예한 연출가들의 한 피해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노예한 연출가들 바로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자들의 자기를 거기다 앉혀놓은 자들의 하나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586 물러가라는 그의 대본 밖의 독백은 사실은 의외로 말이 맞았습니다. 비록 그러다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만은 박지원의 말은 옳았다. 586 물러가라는 박지원의 말은 옳았다. 이렇게 끝을 내립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식이라기보다 전용욱 전 국회의원이 블로그에다 쓴 글인데 그거 읽으면서 상당히 재밌다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면서 같이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이 뒤집혔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선거 열흘 딱 남기고요. 이제 열흘이 아니죠. 이제 3일 남은 것 같죠. 이게 열흘 전에 쓴 겁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은 바로 이제 3일 딱 이틀밖에 더 남아요. 3일이죠. 30일, 31일, 1일부터 선거 아닙니까? 네. 인천 계양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매우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용욱 의원 생각에는 떨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첫 여론조사에서 10% 앞선 것도 사실 충격이었죠. 대선 후보가 그것도 겨우 2달 전에 대선 후보가 어떻게 10%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말이지. 한 30%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10%가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막 그런 뜻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집어졌는데 윤영선 후보가 3.7%나 역전당했습니다. 윤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다. 이재명이가. 이재명 여기서 떨어지면 개망신하는 거죠. 개망신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 이재명 모두 그냥 엑스망신당하는 겁니다. 네. 이 추세면 이재명 낙선이라는 겁니다. 네. 흐름이 선거에는 중요한 건데 이 흐름이라면 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역 의원은 그래도 이 국회의원을 2선인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감각이 탁월한 분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때보다 이재명이가 더 미친 듯이 선거운동을 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뚜두둑 난다는 바로 그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골치 아프네요. 이재명이 을이 아니라 갑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선거는 진짜 후보가 철저히 을이 돼야 하는 과정인데 갑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전역 의원의 이 글에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선거팀 때문에 차가 막힌 계양구민이 IC라고 했다고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욕하면 범죄예요. 다 체증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를 않았나. 기가 차합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전역 의원이요. 이재명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어떻게 구민한테 선거구민한테 욕하면 범죄예요. 다 체증하고 있습니다. 다 사진 찍고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욕하는 거는 나쁘죠. 그러나 솔직히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욕하는 것은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그 시민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 그냥 구두 신고 저벅저벅 가고 또 식당 주인들이 특히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지 마세요. 나 싫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양에 이재명 5만 불손 선거운동이 쫙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고 낙선하는 것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역위원회 말 방탄 출마, 구치소 안 가려고 뜬금없이 계양에 출마한다. 이 유권자분들이 한마디로 기분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기분 더럽죠. 만약에 그렇다면 계양 구민들 기분 참 더럽겠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한 표의 뜨거운 맛을 보고 대장동 설계자로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전역 의원은 딱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미에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정을 계양구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진짜 이런 게 정치개혁입니다. 계양구민들께 지금 어떻게 해달라. 바로 그런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는 여기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이 전역위원회 이 글은 참으로 이재명에게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이걸 한번 읽어보고 이 추세면 이재명 낙선입니다. 좀 뭔가를 느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좋은 글들이 많이 보이고 좋은 생각들이 많이 이 언론에 표집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시 훌륭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통 국민들이 아니다. 자, 그토록 새로운 나라를 대통령이 5년간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떨어뜨렸다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을 윤석열을 한 그 국민들의 그 지혜 말입니다. 대단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냈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더욱 더 강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즐거운 이 시간에 이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이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몸가짐을 갖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